오성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육친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던 육신 정하기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육신은 기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깝다가 아니고 기죠. 그 다음에 이 육친은 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어떤 맺어지는 관계성을 육친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이 육친은 질에 가깝다 해서 이거를 기질이라고 했죠. 기질은 즉 음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기에 관계성이 형성이 된다. 인간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있는 것이고 어머니도 있는 것이고 형제도 있는 것이고 사회도 있는 것이고 학교, 직장도 있는 것이고 자식도 있는 것이고 가정, 부인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나를 태어나게 해준 것은 부모이지만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자식이자 부모이자 학교이자 가정이자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우주의 어떤 질서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지구는 태양을 주변을 이렇게 기약 없이 무조건 돕니다. 이거를 공전주기라고 하죠. 공전주기를 하고 있는 이 지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혼자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목성이 있고요. 화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디 5성입니다. 5개의 이 별이었는데 빅뱅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인연에 의해서 지구라는 좌표, 존재가 생기면서 이 목화토금수의 5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5행으로 분화가 된 겁니다. 성자는 별성자고 행자는 단일 행자입니다. 즉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어떤 기운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지구가 혼자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을 보면 낮이고 등지면 밤이 됩니다. 즉 지구가 목성하고 관계해서 목을 보게 되면 양이고요. 목성을 등지게 되면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별에 두 가지의 어떤 움직임이 있으니 여기서 오행 10간으로 분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불을 음양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요. 병정을 화의 음양 구분을 해두신 거고, 그 다음에 무기를 토의 음양으로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 경신을 금의 음양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임계를 수의 음양으로 구분을 해놓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기면서 그 움직임을 명리상으로 이론을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은 것이 오행이다. 10간으로 분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기에, 지구가 있기에 5성이 오행으로 분화가 됐듯이 내가 있기에 내가 누군가의 자식이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의 지아비가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기도 하고 사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모든 관계성들이 형성이 된다. 그것은 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견겁제를 해보겠습니다. 저 사실은 1시간 한 10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요. 녹음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초학자들이 그래도 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 목이라고 가정해서 합니다. 뭐 화일간도 있을 것이고요. 토일간도 있을 것이고 금일간, 수일간도 있겠죠. 일단 하나의 목일간으로 제가 표현을 할 테니까 다른 일간들은 거기에 맞게끔 응용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견 남자, 여자 구분해놓고요. 여기도 남자, 여자 구분해 두십시오. 일단은 형제입니다. 자매, 남매가 되겠죠. 여자도 똑같습니다. 겁제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비견은 좋은 것이고
겁재는 나쁜 것이고, 식신은 좋은 것이고, 상관은 나쁜 것이고,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은 아주 나쁜 것이고,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계모고 서모고, 이렇게 아직도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선정했는데도 그 책에 또 계모, 서모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관은 애인이자 전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못 박아 두십시오. 아닙니다. 정편 구분하지 말기. 하지 말기. 그 다음에 뭐 정인은 우리 엄마고, 편인은 계모고, 정제는 아버지고, 편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제의 성분으로 나와 아버지, 부녀지간의 인연을 맺은 것뿐, 편제 성향으로 부녀의 관계를 맺은 것뿐. 자, 모친 정인의 성분으로 나와 모자지간, 모녀지간의 인연을 맺었을 뿐, 편인의 성분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었을 뿐이지, 정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고, 편이라서 나쁜 것이고, 정간이라서 좋은 것이고, 편간이라서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착오가 왜 생기냐면 처음에 공부의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추학들, 저 또한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십성이라 그러죠. 십성을 먼저 접하는 추학자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성 이전에 오행, 공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요거 별표 5개 두세요. 왜 그런가 하니, 자, 우리가 편간을 안 좋게 보는데요. 자, 그러면 편간을 금이라고 일단은 예를 들어볼게요. 봄의 금, 여름의 금, 가을의 금, 수의 금이 같습니까? 그리고 목의 편관, 화의 편관, 토의 편관, 금의 편관, 수의 편관이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오행, 그 글자를 제대로 먼저 학습이 되고 나서 여기에 십성을 붙이는 겁니다. 정관, 편관. 일단 그 글자를 먼저 알고 나서 그 글자의 이름이 정관이나 편관으로 이름이 명칭해진 것뿐이지 그 글자의 근본적인 속성은 정해진 게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성분을 모르고 이 정관, 편관이라는 글자에 함몰되게 되면 사주 공부는 영영 멀어지게 됩니다. 즉 모래성 쌓기가 됩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비견, 겁, 뭐 정편 구분 안 한다 했습니다. 비견, 겁재는 똑같이 형제, 자매, 남매, 형제, 자매, 남매, 형제, 자매, 남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남자, 여자 어떤 쪽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친구, 동창생 이 또한 같습니다. 비견겁이요. 자, 그 다음에 겁재에는 남녀 공이 이복 형제가 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시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간이라고 있고요. 동서간. 그 다음에 아들의 장인. 그 다음에 남자는 며느리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정편, 비견겁 구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딸의 시어머니입니다. 자, 이 정도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이 같은 것을 비견겁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목일간이라고 하면 목이 비견이나 겁재인데 비견은 뭐라 그랬죠? 음량이 같을 때. 이건 음량이 다를 때. 앞선 시간에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 자매, 친구, 동창생은 다 똑같는데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자, 며느리라고 하면 아들, 자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들, 자식. 자, 남자 목일간한테 자식은 금입니다. 금극목, 나를 극하는 정관, 편관이 자식입니다. 자, 자식인데, 그러면 이 금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금 입장에서 이 목은 뭐가 되죠? 내가 극을 하는 정제나 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자한테서 이 정제나 편제, 재성이 뭐죠? 부인이나 아버지가 됩니다. 아니, 내 자식의 부인은 나와 똑같은 비견겁제가 며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딸의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원리를 알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만약에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빨리 내 머릿속에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남자 목일간한테 금이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딸 자식으로 봤습니다. 딸 자식에게 남편은 누구죠? 왜? 시어머니를 지금 거론했으니 남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남편이 누구죠? 화입니다. 왜요? 여자한테는 자신을 극하는 정관, 편관에 해당하는 화가 직장이나 남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가 내 남편인데 화를 목생화, 생을 해주는 정인이나 편인에 해당하는 이 목이 시어머니가 됩니다. 딸의 시어머니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응용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형제, 자매, 남매, 친구, 동창생입니다. 이유는 내가 목이니 나와 피를 나눈 형제도 목이요. 나의 친구도 목이요. 동창생도 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식신상관입니다. 자, 목일간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남, 여. 여기도 남, 여. 식신상관도 구분 안 합니다. 식신이 장모인데 상관은 장모가 아닙니까? 같습니다. 식신의 성분으로 나하고 인연 맺은 우리 장모님. 상관의 성분으로 나와 인연 맺은 우리 장모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친할머니가 됩니다. 식신의 성분의 우리 친할머니, 상관 성분의 우리 친할머니. 단, 내 사주 구조에 균형을 이룬 식신인지 상관인지 그걸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남자는 장모다. 그 다음에 친할머니다. 여기도 똑같죠? 그러면 장모, 친할머니. 자, 또 한번 봅시다. 식신은 그 다음에 남자는 손자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입니다. 여기도 사이고요. 그 다음에 증조부입니다. 증조부. 그럼 여기도 증조부가 됩니다. 자, 여자를 볼게요. 여자는 자식입니다. 그럼 여기도 자식이고요. 자, 식신 자식이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딸의 시아버지. 여기도 딸의 시아버지. 여기도 증조부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자한테 장모라고 했습니다. 왜 장모죠? 남자한테는 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그거라는 정제나 편제가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토가 부인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식신상간은 생을 해주는 화가 식신이나 상간이죠. 식신은 음양이 같은 것. 같은 것. 자, 상간은요, 음양이 다를 때죠. 다를 때, 상간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자, 그러면 부인에 해당하는 토의 입장에서 나를 생해주는 화가 정인이나 편인이 됩니다. 즉, 이것이 모친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목일간한테 이 화에 해당하는 식신이나 상간은 장모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극을 이 토가 정제나 편제죠. 이것이 부인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입니다. 내가 극을 하는 정제 편제는 부인 또는 아버지다.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화생토로 낳아주신 분이니까 이 화, 식신이나 상간이 우리 친할머니다. 우리 아버지를 낳아주신 친할머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손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나의 자식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손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를 극해오는 금인, 정관, 편관이 자식인데 이 금한테는 금을 극하는 게 뭐죠? 화죠. 그러면 금 입장에서는 이 화가 정관이나 편관이 됩니다. 아들 자식한테 정편관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목일간에게 화는 식신상간은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를 볼게요. 사이. 자, 자식이 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손자는 아들 자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들 자식일 때 식신상간이 손자다. 사이는요, 딸 자식입니다. 금이 자식이라 그랬죠. 이 금을 극하는 게 화인데 여자한테 정편관은 뭐다? 남편이죠. 그리고는 직장이죠. 해서 사이는 딸 자식일 때 식상이, 딸 자식을 가진 목일간의 남자한테는 식상이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조부입니다. 자, 증조부는 뭐냐면, 잠깐만요. 증조부 같으면, 친할아버지라 보시면 됩니다. 친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만들어주신 분이죠. 자, 목국토하는 정제편제가 우리 아버지다.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중조부는 뭐냐면, 잠깐만요. 중조부는, 잠깐만요.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라 보면 됩니다. 이런 명칭들을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헷갈립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조부는 외할아버지다. 이거 고치세요. 헷갈리니까. 외할아버지라고 고치세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뭐죠? 우리 엄마를 만들어주신 분이죠. 자, 그러면, 자, 남자 목일간에게 수가 수생목, 정인이나 편인이죠. 이것이 모친입니다. 자, 모친이라는 수의 입장에서 정제, 편제에 해당하는 수국화, 정제, 편제에 해당하는 이 화가 아버지가 됩니다. 즉,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가 되니 외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중조부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자를 보겠습니다. 여자는 자, 일단은 목일간이라고 했을 때 식신은 화죠. 자, 여자한테는 식신상간, 내가 생을 해서 뭔가 케어한다, 낳았다 하는 것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식신도 자식이요, 상간도 자식입니다. 자, 여기서 중조부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외할아버지죠. 왜 외할아버지죠?
나를 생을 해서 낳아준 게 정인 편인이 우리 어머니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수국화, 정제 편제에 해당하는 이 화가 아버지니 우리 어머니를 만들어주신 할아버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죠? 자, 여기서 보면 자, 딸의 시아버지라고 있습니다. 딸의 시아버지. 자, 그러면 여기서 화가 여자한테는 이 화가 자식이죠. 자식의 기운과 같은 비견겁제를 시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딸의 시아버지. 그 이유는요. 자, 여자한테 남편은 뭐죠? 나를 극해오는 수가 정관, 편관인데 나를 극하는 정관, 편관에 해당하는 남편의 수 입장에서 이 화는 정제 편제가 됩니다. 내가 극을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극을 하는 정제 편제를 뭐라 그랬죠? 부인이나 아버지라고 했죠. 그래서 목일간의 여성한테는 딸 자식을 둔 목일간의 여성은 화가 딸이자 사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정제 편제입니다. 자, 목일간으로 가정했을 때, 자, 여기도 남녀,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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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남녀공이 이 재성은 부친이다. 부친이다. 여기도 부친이다. 여기도 부친이다. 정편 구분하지 않는다. 느낌표 5개. 정제는 아버지고 편제는 우리 아버지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는 부친이고 자, 여자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럼 여기도 시어머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고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친삼촌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똑같습니다. 고모, 친삼촌. 여기도 고모, 친삼촌. 여기도 고모, 친삼촌.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형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남자 형수. 그 다음에 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인이에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자는 외손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아들의 장모입니다. 자, 이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면 됩니다. 외손녀, 아들의 장모, 이렇게. 자, 살펴볼게요. 자, 정제 편제는 뭐가 되죠? 오행으로는 토가 됩니다. 자, 정제는 뭐라 그랬죠? 음양이 서로 다를 때 발을 정자로 쓴다 했고요. 편제는 음양이 같을 때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자를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행으로 극하는 토가 재성이다. 이 재성에는 부친이다. 그래서 내가 극을 하는 기운이 남자한테는 처입니다. 처. 남자한테 처. 자, 부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다. 그 다음에 토가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들도 전부 토입니다. 해서 고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친삼촌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수가 됩니다. 왜 형수가 될까요? 내가 목이니까 내 형제도 목이 됩니다. 그러면 형수가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되죠? 내 동생의 처를 뭐라 그러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부인이 토예요. 내 애인도 토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내 부인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 애인으로 보느냐?
그것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봅니다. 그 사주가 긍정적이고 사주 구조가 균형이 잘 잡히고 아주 좋다고 하면 왜 가정을 등지고 바람을 피우면서 가정을 좀 이렇게 힘들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재성은 내 부인이기도 하고 애인이 되기도 한다. 허나 어떤 사람은 이 가정에 충실한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피운다. 그것은 전부 사주팔자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자도 똑같습니다. 부친입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입니다. 자, 여자한테는 남편이 뭐가 됩니까? 오행으로 나를 극해오는 정관편관에 해당하는 금이 되죠. 그래서 이 금이 정관편관이다. 정관편관이 직장이자 내 남편에 해당이 된다. 그 남편을 생을 해주는 것이 토죠. 토생금이죠. 그러면 금 입장에서는 이 토는 정인이나 편인이 됩니다. 토 입장에서는 식신상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신상간은 여자한테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공이 정인, 편인은 모친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자한테는 재성에 해당하는 이 토가 시어머니다. 그 다음에 아빠 형제니까 고모다. 친삼촌이다. 그 다음에 외손녀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친손녀, 외손녀 할 때 구분을 뭘로 합니까? 외손녀는 딸 자식의 자식, 친손녀는 아들 자식의 자식.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 목일간에 지금 외손녀를 논했으니까 일단 자식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식신상간에 해당하는 이 화가 일단은 자식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생을 하는 화 입장에서는 이 토가 식신상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외손녀라는 것은 딸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여자 자식은 식신상간이요. 아들 자식은 정관편관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죠. 그래서 식신상간에 해당하는 토, 목일간한테는 재성에 해당하는 이 토가 딸 자식이 자식이니 이거를 외손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의 장모라고 했습니다. 대비가 되네요. 딸 자식, 아들 자식이니까 공부가 됩니다. 일단은 여자 목일간한테 화는 아들 자식이든 딸 자식이든 일단 자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토가 아들의 장모라고 했습니다. 이유는요, 아들 자식에 해당하는 화의 부인은 누구죠? 극을 하는 정제, 편제에 해당하는 금이 부인이자 아버지가 됩니다. 아니, 이 금을 토생금으로 낳아준 토 입장에서는 이 금이 식신상간에 해당하니 여자한테는 식신상간이 자식이 금이니 그래서 이 토는 장인이 아니고 장모가 되겠죠. 왜? 내 부인을 낳아준 엄마니까 장모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응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 편, 구분하지 않는다. 단, 성분이 다를 뿐이다. 별 5개. 이번에는 정관 편관입니다. 자, 여기도 남녀, 땡땡, 여기도 남녀. 자, 목일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한 번 더, 정편, 구분 안 한다. 왜? 정관은 남편이고 편관은 애인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정편 구분하지 말라.
정간의 성분의 내 남편이요. 편간의 성분의 내 남편으로 인연이 되었을 뿐 사주팔자의 구조에 따라서 정간도 편간보다 더 악한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더 많습니다. 허니 정편 구분하지 말라. 강조해 드립니다. 자, 남자는요. 직장입니다. 자식이고요. 그럼 여기도 같겠죠? 직장. 자식이고요. 그 다음에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 자, 여자는 직장이고요. 남편이고요. 똑같이 외할머니입니다. 자, 여기는 직장. 남편. 외할머니.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에는 정관을 딸로 해놨고요. 편관을 아들로 해놨네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꼭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정관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아들 장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매 시어머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도 똑같이 하세요. 아들 장인. 남매 시어머니. 이 책에는 지금 자매로 되어 있는데, 남매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뭐 애인, 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시형제입니다. 요 밑에만 적을게요. 위에도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자, 시형제. 그 다음에 며느리 형제간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관이나 편관. 정관은 뭐죠? 음양이 서로 갈릴 때 발을 정자를 쓴다라고 했고요. 음양이 같을 때 치우칠 편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금이죠. 나를 극해오는 것이 정관이나 편관이죠. 그래서 정관이나 편관은 직장이나 자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왜 외할머니일까요? 자, 나를 생을 해주는 나에게 정인이나 편인에 해당하는 이 수가 금한테는 식신상관이 됩니다. 즉 금생수를 해주는 거죠. 생을 해서 낳아주는 거니까 우리 어머니를 낳아준 이 금이 정관편관에 해당하는 이 금이 우리 엄마의 엄마니까 외할머니가 된다. 금 입장에서 수가 식신상관이다. 해서 나에게 정관편관이 외할머니가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들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금이 자식이죠. 나를 극해오니까 자식이죠. 근데 아들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라는 금 입장에서는 이 목이 정제, 편제가 되겠죠. 그러면 남자한테 정제, 편제는 부인이자 아버지가 됩니다. 앞선 시간에 재성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 금이 아들의 장인이 됩니다. 왜요? 부인 입장에서 잠깐만요. 아들 장인, 아들의 장인. 부인이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왜 이 책에 들어가 있는데 잠깐만요. 정관 제가 잘못 적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게 편이나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아들 장인은 아닙니다. 요거는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아들 장인은 재성이 됩니다. 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아들의
해당하는 금의 입장에서 이 목이 부인인데 부인 입장에서는 극을 하는 재성, 토가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아들의 장인은 토, 재성이 아들의 장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매의 시어머니입니다. 남매의 시어머니예요. 자, 왜 남매죠? 남자 목일간한테 형제 또한 목입니다. 여자라고 하더라도 목이죠. 자, 여자 목한테 남편은 누굽니까? 나를 극해오는 정간편간에 해당하는 금이 남편입니다. 남편을 낳아준 이 토가 시어머니가 되겠죠. 토 입장에서 이 금은 식신상간이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대로 보고요. 자, 여자도 직장, 남편, 외할머니, 자, 시형제로 보면 되겠죠. 왜 시형제죠? 금이 남편이니까 남편 형제도 금일 거니까 남편의 형제들이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 형제간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여자한테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자한테 며느리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자 목일간한테 자식은 누구죠? 화죠. 근데 며느리라고 했으니까 아들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 자식. 자, 그럼 아들 자식의 부인은 누굽니까? 내가 극을 하는 정제 편제에 해당하는 이 재성 금이 부인이죠. 해서 여자 목일간한테 이 금은 정간편간이죠. 해서 나에게 정간편간은 며느리의 형제간이다. 왜? 내 아들의 부인의 형제들도 금이니 정간편간이 며느리의 형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 편인입니다. 자, 목일간이라 가정하고요. 이렇게 남녀. 자, 남녀공이 모친입니다. 학업이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인을 어머니다. 편인을 계모, 서모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편 구분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모, 그 다음에 외삼촌, 전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입니다. 여기도 할아버지고, 잠깐만요. 여기도 할아버지고, 여기도 할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외손녀고요. 그 다음에 아들의 장모입니다. 아들의 장모. 그 다음에 장인이기도 하고요.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인, 편인에 해당하는 게 뭐죠? 수입니다. 나를 생을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수생목이니까 정인,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생목, 내가 뭔가 흡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풋의 기능이죠. 인풋입니다. 머릿속에 뭔가 넣고 저장하는 어떤 기운을 인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학업으로 보고요. 정인, 편인이 우리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 형제들도 정인, 편인이죠. 해서 이모, 외삼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친할아버지인지 외할아버지인지는 자, 살펴봐야 되겠죠. 인성입니다. 인성이 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친할아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할아버지. 여기도 친할아버지고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왜 친할아버지냐면, 자, 여기서 토가 아버지가 되죠. 재성이니까요. 남녀공이 나를 극하는 재성이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를 낳아준 이 화가 친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식신상간, 상간이 친할머니가 되는데,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나를 극해오는 수에 해당하는 정간편간이 남편이 되게 되니, 남자 목일간한테 인성에 해당하는 수는 친할아버지가 됩니다. 친할머니의 남편이 되니까 친할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남녀공이 같겠죠. 이렇게 응용을 해서 육친을 구분을 짓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앞선 1시간 넘게 강의한 게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지금 녹화를 하면서 조금 진이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앞에서 조금 긴 시간, 그 시간보다는 조금 단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실 여기서 제가 지금 기초 수업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지금 공부를 했지만, 사실 통변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비기들이 이 육신법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2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